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저장 장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레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드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TB짜리 하드디스크 4개를 엮어서 사용하는 거랑 4TB짜리 하드디스크 하나를 사용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성능상 좀 더 나을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조금 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할까요? 이거는 너무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콕 집어서 내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데요. 레이드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 1TB짜리 하드디스크 4개로 레이드를 구성하게 되면은 4TB 하드디스크 1개의 성능과 안전성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이드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레이드란 무엇이냐면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독립적인 디스크들, 다시 말해서 독립적인 하드디스크나 SSD 여러 개를 마치 하나처럼 엮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의 안전성 혹은 높은 성능을 위해서 여러 개의 물리적인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하나의 논리적인 보조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기술을 레이드라고 일컫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TB짜리 장치, 저장 장치가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마치 하나의 논리적인 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레이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드를 이용하면 여기 적었다시피 데이터를 조금 더 안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게끔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드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레이드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이 레이드의 종류는 레이드의 레벨이라고 합니다. 레이드의 레벨에는 0, 1, 2, 3, 4, 5, 6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네스티드 레이드라고도 해요. 레이드 10, 레이드 50 뭐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레이드를 구성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레이드의 레벨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0, 1, 4, 5, 6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요즘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레이드 0부터 봅시다. 이 레이드 0은 레이드를 구성하는 기술 중에서 0번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레이드를 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레이드 0은 여기다가 적어 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단순히 그냥 나누어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1TB짜리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4TB짜리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색깔별로 한번 보시겠어요? 1, 2, 3, 4 뭐 B1, B2, B3, B4 이런 식으로 단순히 차곡차곡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나누어서 저장하는 방식이 레이드 0다, 레이드 0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각 하드디스크는 번갈아 가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스트라이프 그리고 스트라이핑이라고 하는 용어가 레이드를 실제로 구성할 때 자주 등장하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레이드에서 사용되는 이 데이터 스트라이프는 뭐냐면 마치 줄무늬처럼 이런 식으로 줄무늬처럼 이렇게 분산돼서 저장된 데이터들을 스트라이프이라고 합니다. 줄무늬예요. 딱 영어 뜻 그대로 데이터의 줄무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레이드를 구성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데이터 스트라이핑은 이렇게 줄무늬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어서 스트라이프해서 데이터 스트라이프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저장하는 것이 스트라이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레이드 0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레이드 0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저장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입출력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레이드 0를 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해서 레이드 0를 구성하면은 입출력 속도가 향상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제가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를 말씀드렸을 때 A1234, B1234, C1234가 이런 식으로 단순히 나누어서 저장됐죠, 그쵸?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읽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럴 때 만약에 거대한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있을 때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CPU한테 데이터를 갖다 줘야만 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됐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입출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한꺼번에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순차적으로 읽을 때, 예를 들어서 A1, A2, A3, A4 좀 줘봐 라고 할 때는 한 번에 이렇게 갖다 줄 수가 있겠죠. B1, B2, B3, B4도 조금 더 빠르게 한꺼번에 갖다 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입출력 속도가 향상될 수가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레이드 제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레이드 제로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저장된 정보가 안전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레이드 제로는 그냥 단순히 나누어서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근데 하드디스크 하나가 뻑이 나버리면, 고장이 나버리면 당연하게도 여기에 있는 것 또한 이 데이터 또한 활용할 수가 없겠죠. 나누어서 저장을 해놨으니까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저장된 정보가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단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드 1, 레이드 1은 미러링이라고도 부릅니다. 미러가 영어로 거울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치 거울처럼 완전한 복사본을 만드는 방식이 레이드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 그대로예요. 이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쓸 때 원본과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 2TB짜리 데이터를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1TB짜리 4개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나머지 이 원본에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저장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저장은 하되 이렇게 백업, 완전하게 동일하게 생겼죠. 이게 지금 복사본이죠. 그쵸? 이렇게 완전하게 동일한, 마치 거울처럼 복사본을 만드는 방식이 레이드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그쵸? 완전한 복사본을 만든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장한다. 이게 레이드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데이터를 쓸 때 원본과 복사본 두 군데에다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입출력 속도, 그 중에서도 이제 쓰기 속도는 조금 느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드디스크 개수가 한정되었을 때 사용 가능한 용량이 적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2TB짜리인데 지금 하드디스크 1TB짜리가 4개가 필요하죠. 그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복사본을 만들어지는 용량만큼 지금 이 두 개의 하드디스크는 자기들만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겠죠. 그쵸? 결국에 많은 양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게 되고 이거는 곧 비용이 좀 증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단점으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PPT에다가 쓰지는 않았는데요. 분명한 장점도 있죠. 백업과 복구가 정말 쉽다는 분명한 단점이 있죠. 그쵸? 앞서 레이드 제로에서는 하나가 고장나면 나머지도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이게 고장나도 되고 얘가 고장나도 되고 얘가 고장나도 되고 얘가 고장나도 되겠죠? 완전한 복사본이 있으니까요. 그쵸? 조금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레이드 4는 이 레이드 1처럼 완전한 복사본을 만드는 대신에 오류를 검출하고 복구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레이드 4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오류를 검출하고 복구하기 위한 정보가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써드리긴 했는데 이거를 페리티 비트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페리티 비트는 원래는 이 페리티 비트는요 컴퓨터 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이 페리티 비트의 정의만 놓고 봤을 때 원래 이거는 오류 검출용 정보지 오류 복구용 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레이드에서 사용되는 페리티 비트는 오류의 검출뿐만 아니라 오류의 복구까지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류의 복구가 가능하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간단한 계산식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레이드 4는 이런 식으로 오류를 검출하고 복구해 줄 수 있는 정보를 하드디스크 하나에다가 이런 식으로 몰아넣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레이드 1보다 적은 하드디스크로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레이드 구성 방식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령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3TB가 이렇게 있을 때 A1, 2, 3 이렇게 나누어 저장하고 하나에다가는 A1, 2, 3의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해주는 정보를 이렇게 담고 B1, 2, 3을 저장하고 나머지 하나에다가는 B1, 2, 3의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해주는 정보를 이렇게 담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로 레이드 4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리티 정보를 담은 이 디스크에 병목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드디스크 4번 여기에다가 페리티 정보를 저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데이터를 새롭게 쓸 때마다 반드시 이 페리티 디스크에다가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디스크가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오류 검출 코드를 계속 저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류 검출 코드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비교를 해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쓸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페리티 정보가 이렇게 몰빵되어 있으면 한 군데에 몰려 있으면 아무래도 여기에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레이드 4에서는 페리티 디스크에 병목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쓸 때마다 여기도 써줘야 되고 하드디스크 2에다가 쓸 때마다 여기도 써줘야 되고 여기다가 쓸 때도 여기다가 또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많은 입출력이 오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레이드 5인데요. 레이드 5는 페리티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드 4는 페리티를 저장한 장치를 따로 두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따로 완전히 두는 방식이고 레이드 5는 페리티를 이렇게 분산해서 저장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리티 정보를 저장한 디스크가 이렇게 하나에 뭉쳐져 있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병목 현상을 좀 완화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레이드 5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드 6는 두 가지 종류의 페리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오류를 검출하고 복구할 수 있는 수단을 두 개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레이드 5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레이드 5보다 당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페리티를 이거는 하나만 뒀는데 하나의 종류의 오류 검출 수단만 뒀는데 이거는 두 개의 종류를 사용하니까 레이드 5보다는 안전하다. 하지만 이제 오류 검출 정보인 페리티 비트를 두 종류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쓰기 속도는 좀 더 느릴 수가 있겠죠. 그쵸? 이게 오타인데요. 레이드 5보다 느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레이드 6는 두 가지 종류의 페리티, 즉 두 가지 종류의 오류 검출 및 복구 수단을 두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각 레이드의 레벨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원하는지에 따라서 최적의 레이드 레벨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레이드를 적용한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빠른 입출력을 요구하고 싶어. 빠른 입출력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할 때는 레이드 제로가 가장 좋을 수가 있고요. 나는 무조건 안전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레이드 1이나 6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원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레이드 레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레이드 레벨의 구성과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현대 하드디스크나 SSD에서 저장 장치를 관리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높은 성능을 내는 방법에 레이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레이드는 그 중에 하나로서 컴퓨터 공학이나 운영체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서 레이드를 소개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레이드가 뭐 이제 전공서 안에 있는 고루한 이론이냐 라고 하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이오스 셋업 같은 거 컴퓨터 구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레이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레이드 서포트 이런 식으로, 참고로 제 컴퓨터도 이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레이드 서포트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크리에이트 레이드 볼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레이드 레벨 나오죠? 레이드 레벨, 레이드 제로, 스트라이프 아까 뭔지 말씀드렸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레이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 스트라이프 뭔지 말씀드렸죠? 스트라이프 사이즈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여기까지 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